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저희는 오늘 민앤민 소아청소년과의원 민아림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저희 이번에 처음 같이 이렇게 방송하는 거죠. 네. 오늘 처음 같이 하는데 진짜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제가 지금 다 떨리고 있습니다. 네. 석 PD님 너무 아름다우시네. 같이 하느라 너무 아니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전 프로드맨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아까 지영민만님, 지민영민,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도구피그님도 안녕하세요. 아이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어제 월드컵 보셨어요? 네. 제가 1차, 2차전은 안 봤거든요. 아니, 정말 1분도 안 봤는데 어제 후반에 아이들 재워놓고 마지막인데 한번 볼까 해서 후반전 한 25분부터 보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딱 중요한 순간부터 보셨네요. 중요한 순간. 엑기스만. 그러니까요. 네. 저는요 어저께 실은 스웨덴전도 직접 밖에 나가서 챙겨보고 멕시코전도 친구랑 나가서 보고 근데 다 졌잖아요. 그래서 독일전은 그냥 내일 방송도 있고 그냥 일찍 자려다 해서 잤는데 어제가 제일 재밌었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는데 거기서 딱 이제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억울했어요, 진짜. 그래도 어제 멋진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 멋있습니다. 감동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는데 소름이 그게 뭐예요? 까임 방지권이라고 어제 이영표 해설위원께서 이 정도 했으면 한 5년 정도 까임 방지권을 줘야 된다고. 진짜로요? 동의해요.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저보다 훨씬 그런 새로운 언어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다 노력하도록 해야겠어요. 오늘 주제는 모유수유죠? 네, 모유수유입니다. 네. 저는 이제 열심히 배워가려고요. 제 미래에 제가 해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점 있다면 많이 많이 질문해 주세요. 네, 일단 시작을 할까요? 네. 시작하기 전에 맞아요. 인스타를 시작했어요. 제가 이거를 왜 넣었냐면 제가 원장님 인스타에 들어갔는데 애기 사진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아이디가 뭐라고 검색하면 되죠? 닥터 민아림이라고만 치셔도 나오고요. 맨 위에 있으니까 추가하실 수 있고 DRMINARIM 해서 닥터 민아림 치시면 바로 추가하실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저희 둘째 너무 귀여워요. 2년 전, 3년 전 동영상 캡처한 것도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여기 이 막내인데요. 네. 2돌 지났는데 키보드를 기가 막히게 타요. 그래요? 한번 보세요.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원장님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인스타로도 여쭤보실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인스타 지금 팔로워가 별로 없기 때문에 팔로우 해주시면 무조건 마팔 갑니다. 네, 꼭 찾아와 주세요. 팔로우 부탁드려요. 네. 존 프로드맨 님이 2도라기가 킥보드를 막 이렇게 머켓님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아이맥 님이 모유수유와 가슴 처짐이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사실 임신 자체가 가슴 처짐과 조금 관련이 있다고는 하고 있어요. 근데 모유수유의 그 기간이랑 크게 상관은 없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임신의 횟수라든지 이런 것과 좀 관련이 있고 본인의 워낙 가지고 있는 체형 이런 것들과도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모유수유를 길게 하는 것만으로 가슴이 더 처지거나 그러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복규님 나가지 마세요. 궁금하신 거 여쭤보세요. 저희 선정적이지 않아요. 맞아요. 남편이 돼서도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남편분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도움 많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계셔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왜 정말 좋은지 한번 알려주세요, 원장님. 수유가 좋은 이유 사실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애착 관계라고 봐요. 이제 애착이 이 아이와 나와 그런
그 밀착감과 이제 아이가 엄마 자궁 안에서 정말 편안하게 있다가 처음 세상으로 나왔잖아요. 이때 굉장히 불안할 거 아니에요. 이 불안한 상황에서 엄마와 피부 접촉을 하고 엄마한테 직접 수유를 하면서 오는 그런 애착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모유 수유하면서 다이어트 하실 수 있어요. 다이어트 너무 좋아요. 이것도 제가 말씀 꼭 드리려고 그랬는데 모유 수유, 왜 분유는 네. 소저주로 만들잖아요. 네. 모유는 엄마의 뱃살로 만들거든요. 네? 엄마의 뱃살로요? 네, 엄마의 뱃살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충분히 하시면 다이어트가 굉장히 많이 되고요. 여기에서 모유 수유를 하면서 다이어트가 안 되는 이유는 모유 수유를 하면서 매일 야식을 드시기 때문입니다. 야식을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이 필요한 음식들, 충분히 건강한 음식들 많이 드시면서 모유 수유를 하는 거는 충분히 도움이 되고요. 저는 배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네, 엄마의 지방, 엄마가 그러니까 출산을 하면서 그 지방이 배로 굉장히 많이 쌓이잖아요. 그쵸? 아이를 네. 완충해주기 위해서. 네. 그런데 이때 이제 쌓아놓은 지방을 이용해서 모유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네. 모유 수유를 하다가 이제 딱 끊자마자 이제 모유 수유 전에 모유 수유 하는 동안에 먹는 만큼을 계속 드시면 계속 살이 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모유가 이렇게 많이 사용된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 가장 먼저 빠지는 게 뱃살부터 빠지는 그쵸. 건가요? 그래서 모유 수유를 충분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완전 초보 엄마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돈을 쓰고 분유를 사는데 돈을 쓰잖아요. 네. 근데 분유 사지도 않고 다이어트도 되고 우리 애기한테도 더 좋고. 맞아요. 완전 좋은 소식이네요. 모유 수유하면 유두 안 아프나요? 라는 질문 하셨는데요. 네. 이게 유두가 아프지 않아요. 아프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애기가 네. 이는 그때 없죠. 네, 근데 좀 이는 이렇게 없는데 그게 이제 뭐 염증이 생겼다든지 상처가 났다든지 그런 경우에 유두가 아플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픈 거는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네. 이럴 때는 반드시 이제 병원 가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그때 미국에서 이제 간호 학생으로 이제 실습을 할 때 산부인과에서도 이제 실습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아픈 게 물리는 거랑 뺄 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뺄 때 아픈 네.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입을 모유수유를 할 때 입이 꽉 가슴에 물려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이를 그대로 이렇게 빼면 아이가 그 가슴을 물 채로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가슴에 상처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뺄 때 그렇게 빼시면 안 되고요. 아기 입 옆에 이렇게 아기 입이 가슴에 꽉 붙어 있거든요. 이때 볼을 살짝 이렇게 옆으로 밀어주시거나 아니면 손가락을 손가락을 넣어주셔도 괜찮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좀 당겨주시면 여기로 공기가 확 들어가면서 압력이 쫙 풀리거든요. 그러면서 빼시면 안 아프게 뺄 수가 있어요. 쏙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쏙 빠지게. 근데 이거를 입을 공기를 안 넣고 꽉 문 상태로 이렇게 잡아당겨버리시면 상처가 굉장히 많이 날 수가 있어요. 네네. 그것도 그래서 좀 어린 엄마들은 그거를 되게 아파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실습할 때 봤을 때. 네. 여러분 저희가 아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 사람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여성암도 감소할 수 있어요? 맞아요. 여성암, 각종 뭐 난소암, 유방암 이런 여성암들이 호르몬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출산하고 모유수유를 하는 동안에 우리가 좀 생리를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여성 호르몬이 좀 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여성암 예방에도 좋고 좀 편하고 경제적이라는 얘기는 했었고요. 네. 근데 우리 질문이 좀 쌓여서 질문 먼저 해결하고 갈게요. 수유할 때 좋은 음식은 뭔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따가 아닙니다. 제가 선생님 블로그에서 본 것 같아요. 네네. 수유할 때 사실 먹고 싶은 음식 잘 먹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제 너무 안 좋은 음식들, 막 인스턴트 음식들 많이 드시는 건 별로 좋진 않겠죠.
아시죠? 네. 하지만 평소에 그냥 그러니까 모유수유에 좋은 음식이라기보다는 그냥 평소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는 좋은 음식들 먹으면 돼요. 그래서 건강한 좀 아무래도 신선하고 이런 네. 그런 음식들 많이 먹으면 좋고. 아, 네. 미역국 이런 것도 그러면 미역국은 좋겠네요. 굳이 많이 드실 필요 없으세요. 이게 그래요? 미역국이 옛날에는 우리가 미역도 못 먹고 소금도 못 먹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오드가 많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출산을 하고 나서 이렇게 미역국을 먹이고 했는데 요즘은 사실 김도 많이 먹고 소금도 많이 먹고 미역도 네. 평소에도 미역국도 먹고 뭐 미역줄기도 미역줄기도 먹고 네.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냥 잘 살고 있는 엄마들의 영양 상태로는 크게 요오드가 부족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요오드를 먹는 그런 미역이랑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서 요오드가 과잉이 됐을 때 오히려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는 네.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미역국을 조금 그렇게 많이 드실 필요는 없고요. 소아 정형외과 조태준 교수님이 모유수유 6개월 이상 먹으면 비타민 D 농도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너무 좋은 지적이에요. 이게 비타민 D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모유수유를 그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요. 네. 비타민 D를 먹이시면 돼요. 먹이시고 아기도 먹이시고 엄마도 먹고. 애기한테는 비타민 D를 어떻게 먹일 먹여요? 수 있어요. 네, 이게 조그만 이만한 건강기능식품이 있어요. D드롭. 디드로? D드롭이 있는데 네. 이 비타민 D가 이제 기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하루에 한 방울만 먹이시면 돼요. 그래서 모유수유 하실 때 가슴 끝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이제 빨아먹게 하시면 네.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국 산부인과에서는 신생아실에서 퇴원하면서부터 바로 비타민 D를 보충해주도록 권유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엄마도 역시 칼슘이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쵸. 이 비타민 D를 같이 드시는 게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그리고 왜 어린아이들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칼슘이 계속 뼈에 계속 쌓이는데 어른들은 칼슘이 쌓이지 않고 계속 이제 쌓아놓은 칼슘을 소모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노인이 됐을 때 골다공증에 오기가 쉬운데 어른들이 그 뼈가 채워지는 시기가 단 한 번 있어요. 모유수유를 끊고 한 달 후까지. 그래요? 네, 그래서 이때 비타민 D가 충분하고 칼슘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면 나중에 골다공증 예방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때 엄마들의 그럼 체력 관리가 굉장히 네, 중요한 맞아요.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비타민 D를 수유하면서 꾸준히 계속 열심히 드셔주시고 아이도 비타민 D를 계속 먹여주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모유수유 보통 저희가 WHO에서 권장하는 모유수유 기간은 24개월, 2돌까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쭉 비타민 D 먹이시면서 수유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비타민 D를 그냥 하루에 하루에 한 번만 먹이시면 되고요. 보통 아기들은 400유닛 한 방울씩 먹이시면 네네. 되고 언제를 어른들은 추천드려요? 아침, 점심, 저녁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고 어제 까먹고 안 먹었으면 오늘 2방울 먹어도 괜찮고 근데 이제 오랫동안 안 먹었다고 한꺼번에 10방울 먹이면 안 되겠지만 네. 한두 방울씩 먹이시는 거 괜찮고요. 그리고 어른들은 비타민 D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보통 한 1000유닛 정도 한 방울씩 먹는데 네. 만약에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신 경우에는 5000유닛 한 번에 먹기도 하고 20만 유닛을 한 번에 주사로 맞기도 하니까 어른들은 좀 충분히 드셔도 괜찮겠습니다. 특히 이제 모유수유 끝나고 그 한 달 동안에는 네네네. 더 이제 잘 신경 근데 써서 이제 한꺼번에 오르지 않으니까 모유수유 기간 내에 꾸준히 먹어서 그 비타민 D 레벨을 좀 올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 아주 좋은 정보예요. 그러면 모유수유 기한은 따로 있어요, 선생님? 그 24개월 말씀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첫째 때는 사실 잘 몰랐어요. 첫째 때는 잘 몰라서 한 14개월쯤 이제 단유를 했었고요. 네. 둘째는 좀 길게 했어요. 그래서 한 32개월 정도 네. 많이 길게 했었고요. 셋째는 한 20개월에 할머니랑 같이 이제 언니들이랑 할머니랑
해서 한 3박 4일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자연스럽게 끊었고 네.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평균 뭐 24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자궁 내막증에 효과 있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뭐 여성 뭐 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도움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럴 수 있고. 그러면 모유 수유할 때 적정 칼로리는 모유 수유하실 때 어쨌든 우리가 살도 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정 칼로리 한 300칼로리 정도만 더 드셔도 괜찮아요. 300칼로리 더요? 네네. 저희 원래 평소에 먹는 것보다. 네. 300칼로리면 거의 한 밥 한 네, 밥 한 공기 정도인데 이제 뭐 간식 좀 몇 개 더 먹고 중간중간 네. 좀 빨리 배고플 수 있으니까 네네. 간식 중간중간에 좀 드시면 되고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너무 고칼로리 음식만 아니면 네. 좀 적당한 칼로리의 간식들을 수시로 좀 드시는 건 괜찮으세요. 그럼 전 그것도 궁금해요. 모유 수유를 할 때 약을 먹어도 괜찮은가요? 약 굉장히 많아요. 약 먹을 수 있는 약이 굉장히 많고. 네. 그걸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을지. 알 수 없죠. 네, 그러니까요. 매번 이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볼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알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는지. 팁은 보통 아기가 먹을 수 있는 약은 엄마도 먹을 수 있다고 보셔도 돼요. 일단 가장 쉽게는. 네. 그래서 타이레놀, 브루펜 이런 거. 그리고 사실 근데 이게 약이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네. 뭐 소화제, 감기약, 진통제, 뭐 항생제 다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먹을 수가 있고요. 저희 모유수유 의사회, 대한모유수유 의사회를 검색을 하시면 네. 거기서 운영하는 그런 카페, 커뮤니티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 거기 들어가시면 거기 대한모유수유 의사회 선생님들이 계신 병원들이 다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집 주변에 있는 선생님께 찾아가시면 되고, 또 하나 팁은 거기 상담 게시판이 있어요. 게시판에다가 검색을 해서 네. 이제 본인이 먹고 있는 약을 거기 검색을 하시면 그 전에 이제 다른 분들이 그 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질문을 했던 거를 찾아보실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약 뭐 뒤에 뭐 이거는 뭐 안 좋다 이런 건 주로 안 써 있죠? 이게 사실 모유수유랑 임신은 괜찮다고 써 있는 약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네, 괜찮다고 써 있는 약은 하나도 없는데 이제 저희가 왜냐하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내가 혹시 뭐라고 했다가 잘못되면 자기 책임이니까 그냥 책임 회피용 그렇게 써놓은 건데요. 네,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병원에 오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이어트 주사는요? 다이어트 주사는 다이어트 주사랑 약은 그 다이어트 약이 보통은 그 향정신성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네. 그거는 안 되고요. 네. 그러면 독감 접종 뭐 이런. 네, 위에 질문 4개는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모유로 비누 만들 수 있죠. 남는 모유 그냥 버리느니 비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요즘 그런 게 좀 유행하더라고요. 네, 연예인들 맞아요. 사이에서도. 그때 누구죠? 거기서 나왔네. 나 혼자 산다 해서. 이선영. 네, 저도 누구죠? 들었는데. 이세영? 아무튼. 네. 그래서 그때 그 누구지? 빅뱅의 이시영 맞아요. 맞아, 이시영. 빅뱅의 승리 씨가 굉장히 당황해하셨던. 맞아요. 네. 근데 모유 비누 만들 수 있죠. 전 만들어 본 적 없었고요. 그래요? 임산부 영양 섭취 줄이 뭐 많이 짜게만 안 드시면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게 모유 수유는 엄마가 먹는 거를 그대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게 엄마가 먹는 거를 가지고 이제 모유 조성에 적합하게 만들어서 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엄마가 지금 당장 뭐 짜게 먹고 덜 짜게 먹고 이게 그 모유의 염분과는 크게 관련은 없어요. 그런데 염분 섭취를 너무 많이 하는 건 건강에 뭐 좋진 않으니까 굳이 뭐 짜게 드시는 건 별로 좋진 않죠. 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제가 약을 여쭤봤는데 혹시 이제 주사 같은 거는요? 뭐 감기가 걸려서 아니면 이제 감기를 예방하려고 이제 주사를 맞는다든지. 독감 접종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대부분의 우리 어른들이 맞는 접종들은 사백신이에요. 사백신은 맞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생백신도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생백신 맞으실 때는 이제 좀 상의를 해보시고 맞으시면 좋겠고요. 보통 우리가 제일 출산하고 나서 제일 많이 맞는 접종이 독감 주사인데, 독감 접종은 모유 수유하면서 접종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이 독감 접종이 엄마가 독감 접종을 하면 그 면역 성분이 아기에게도 넘어가요. 모유를 통해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아가들이 6개월 이상에서 독감 접종이 가능한데 6개월 미만 아이들은 본인이 스스로 독감 접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아이들한테 엄마가 독감 접종을 한 다음에 모유 수유를 하시면 이 모유를 통해서 독감 그 면역 성분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독감 접종 해주시면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것만 믿고 아이 독감 접종을 안 하시는 것보다는 아이도 독감 접종 같이 하고 엄마도 같이 수유하시고 하시면 좋고요. 특히 만삭 때 출산하기 한 달 전쯤에 이 독감 접종을 하시면 출산한 아이도 독감 예방 효과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만삭에는 반드시 독감 접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근데 이것도 갑자기 궁금해. 이제 독감에서 병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엄마인데 모유수유를 하고 싶은데 저에게 약간 뭐 병이 있어요. 그래도 모유수유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게 병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단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B형 간염 보균자이신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 B형 간염은 모유수유로 B형 간염의 그 확률이 높아지진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B형 간염인 산모에게 태어난 아가는 태어나자마자 이뮤노글로불린을 맞고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방 접종을 계속 맞춰주시면 되고, 보통 B형 간염이 수직 감염이 진행되는 경우는 이제 자궁 내에서 엄마가 B형 간염이 조금 활성화돼 있다든지 했을 때 넘어가는 거랑, 그리고 출산 과정에서 이제 피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모유수유를 통해서 뭐 B형 간염의 복균 확률이 높아진다든지 그렇진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안전하고 그래도. 네네네. 그리고 뭐 감기라든지 장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유수유로 넘어가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엄마가 계속 기침을 한다든지 뭐 그러면 아기한테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좀 마스크를 마스크를 좀 쓰고 하신다든지, 장염이 있을 때는 어머님이 손을 좀 더 깨끗이 잘 씻어주신다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하기 전에도 가슴을 좀 잘 아니요, 가슴을 씻을 필요는 없고 엄마의 손을 씻어주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엄마 손을 통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기 정면으로 보여드릴까요? 정말. 어이구. 아기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아기는 언제 출산할까요? 우리 아기는 진짜 실제 아기랑 너무 닮았죠, 여러분? 미숙한가 봐요. 조금 작아요. 이름도 마지막에 지어주세요. 그러면 진도 조금 나갈까요? 그럴게요. 네. 지금 아기가 딱 필요한 시기네요. 그러네요. 수유 자세는 그냥 좀 화면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수유 자세는 사실 편한 대로 먹으면 돼요. 편한 대로 먹으면 되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아기랑 이제 수유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아이 배가 이제 엄마 배랑 같이 맞닿아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이렇게 그냥 똑바로 누워서 얼굴만 돌리고 먹으면 이렇게 하고 먹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똑바로 하고 먹는 게 좋기 때문에 아기랑 몸이 이렇게 일자로 되게 해서 몸을 전체를 틀어서 몸이 일자로 되게 해서 엄마 몸이랑 아기 배가 맞닿을 수 있게 이렇게 수유를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수유를 해주시면 되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자세고 네. 옆으로 끼고 먹일 수도 있어요. 이게 약간 미식축구 자세 맞아요, 맞아요. 미식축구형 자세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특히 쌍둥이가 있을 때 양쪽으로 수유를 하실 수도 있는 그런 편한 자세입니다. 너무 무겁지 않을까요? 이게 그래서 저희 요 보시면은 이 일러스트도 보시면 수유 쿠션이 나와 있는데요. 수유 쿠션을 위에 놓고 그 위에다 아기를 두면 굳이 잡지 않고 그냥 살짝 이제 보호만. 넘어지지 않게 네. 이렇게만 해주시면 아기의 무게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누워있는 자세는 뭐 제가 제일 많이 옆으로 누워서요? 네. 네. 옆으로 누워서 편하게 먹이실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이 경우는 제왕절개 하신 경우에 네. 왜 배가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먹이기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누워서 먹이시면 되고 누워서 먹이실 때 좀 가급적이면 뭐 이런 바디필로우를 쓰시는 것도 괜찮고요. 목 뒤에다가 조금 베개를 한 2개 정도 둔다든지 해서 목을 살짝 높인 상태로 이렇게 누워서 먹이시면 되고 이 역시 엄마 배랑 아기 배랑 이렇게 맞닿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 아기의 머리도 약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기 머리 밑에다가 이 베개 같은 속삭이 같은 거를 네. 잘 접어서 놔주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먹이는 자세의 장점은 이제 엄마가 좀 편하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 중에서 어머님 중에서 좀 사출이 심한 분들 계세요. 사출이요? 사출이 이제 젖이 좀 약간 뿜어져 나오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아기가 먹는 속도보다 더 빨리 빠져나오면 그럼 애가 좀 살에 들리거나 네.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옆으로 누워서 먹이면 그런 확률이 좀 적고요. 살에 들릴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 아가를 이제 엄마가 등받이가 있는 그런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편하게 기대서 누우신 다음에요. 이 아이를 조금 자기 가슴보다 더 위로 올려서 먹이시면 좋으세요. 이렇게 흘러나오지 않고 네네. 이게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머리를 아래다 두고 위에서 누가 먹여주는 것보다는 내가 아래서 빨아먹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쵸? 아기도 마찬가지로 가슴보다 머리가 위에 있을 때 이렇게 빨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옆쪽으로 누워서 한다면 왼쪽으로 눕든 오른쪽으로 눕든 상관은 없는 건가요? 네, 상관없어요. 양쪽을 다 먹여야 되기 때문에 네. 왼쪽에 누워서 왼쪽을 먹이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오른쪽을 먹이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번갈아 가면서 해줘야 되는 건가요? 네, 양쪽을 한꺼번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면 어떻게 한쪽만 더 잘 나오고 다른 한쪽은 좀 안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네. 좀 양을 좀 맞추고 싶으면 왜냐하면 수유 중에 어차피 수유 끊고 나면은 크기가 다시 돌아오긴 하는데 수유 중에 한쪽이 좀 더 크거나 이러면 조금 본인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한쪽이 안 나오는 쪽을 먼저 물리시고 그 다음에 잘 나오는 쪽을 물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안 나오는 데를 먼저 물리고요? 네네, 그렇게 하면 왜냐면 처음 빨 때 훨씬 더 많이 열심히 빨기 때문에 그렇게 힘있게 더 이렇게 빨아주니까요. 네네네. 그런데 갑자기 아기가 젖을 갑자기 안 먹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억지로 먹이는 건 좋지 않는 건가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해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우리 애기 이뻐님 자세하게 왜 애기가 갑자기 안 먹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떨 때 모유를 그리고 전 그것도 궁금해요. 아기가 이제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그 직전에 가슴이 이렇게 많이 부어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슴이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점점 이제 커지고 이렇게 붓잖아요. 가슴이. 그래서 그게 부을 때 너무 아파서 어떻게 조금 통증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지. 이제 처음에 우리 가슴에 원래 모유가 없었잖아요. 이 없었던 가슴에서 모유가 점점 생겨나면서 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몸이 적응을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통증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요? 아니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해야 된다든지. 근데 너무 아플 때는 살짝
짜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냉찜질을 살짝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전량이 너무 늘어서 좀 많을 때에는 그럴 때는 전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도 냉찜질을 해줄 수 있고요. 우려리라든지 유선염이 있다든지 그렇게 통증이 있을 때에도 이 냉찜질을 조금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유두균열이 생기면 도우피그님이 비판텐 바르면 괜찮나요? 네, 비판텐 바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모유를 살짝 짜서 모유를 발라놓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라토페린은 뭐예요? 락토페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 잘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이거는 저희 커뮤니티에 여쭤보는 걸로. 네. 근데 이렇게 우유가, 그러니까 모유가 많이 나오면 정말 복 받은 거지만 안 나올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안 나올 때도 있고요. 사실 모유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잘 나오면 되게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는데 네, 근데 모유가 너무 많아도 사실 우려리라든지 유선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그 좀 불편한 점이 있고요. 락토페린이 뭐 초유에 많이 들어있고 항균성을 띤 물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뭘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어보는 건지 그 질문의 의도를 다시 정확히 알려주시면 네, 팩트 사냥개님 실시간으로 채팅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수유량 부족. 이게 수유량 부족하다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게 사실 모유 수유 상담할 때 가장 많은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유량이 부족해서 이제 분유랑 혼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수유량이 부족한지 어떻게 아세요? 하고 여쭤보면 이제 가슴이 차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리고 아기가 4, 5분 빨다가 안 빨아요. 아기가 너무 자주 먹어요. 유축하다 보니 얼마 안 나와요. 아기가 잘 못 빨아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가슴이 차는 느낌이 안 들어요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처음에 초반에는 이제 모유 양이 점점 늘어나면서 가슴이 좀 불편한 느낌이 드는데요.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그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안 드는 게 정상이고 몸이 다 적응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유량이 충분히 많은데도 가슴이 차는 느낌은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슴 차는 느낌을 가지고 모유가 많고 적고를 구분을 하시면 안 되시고요. 아기가 4, 5분 빨다가 안 빨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출산을 하고 나면 산부인과 뭐 조리원 이런 쪽에서 아이 수유는 한쪽에 15분씩 양쪽 30분 하세요를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그분들은 신생아만 보시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2돌까지 먹어야 되는데 30분씩 수유를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빨리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빠른 아이들은 3개월만 돼도 한 4, 5분이면 거의 다 이제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른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기가 너무 자주 먹어요는 이제 이게 아기가 정말 배고파서 먹는지 아니면 심심해서 먹는지를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그냥 집에서 심심하게 놀고 있을 때는 뭐하지 젖이나 먹을까 해서 젖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을 뭐 외출을 하신다든지 해서 밖에 데리고 나가신다든지 잘 놀아주신다든지 하면 아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 안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이게 아이가 배고픈 건지 아니면 심심한 건지 알 수 있는 이거는 밖에 나가보시면 알아요. 밖에요? 특히 저는 백화점 추천 많이 해요. 백화점이 그러니까 왜 좀 마트 같은 데서는 뭔가 구경만 하고 안 사면 조금 눈치 보이잖아요. 백화점은 구경만 해도 크게 눈치가 아이 쇼핑 보이지 않고 백화점의 가장 큰 장점이 수유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어린이 그 키즈 코너에 가면은 꼭 그 수유실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 백화점에 아이 유모차 태워서 나가면 아이들도 그냥 구경할 것도 많고 해서 돌아다니다 보면 그냥 안 먹고 한 서너 시간 그냥 걷더니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엄마도 너무 집에만 있으면 좀 답답하죠. 네, 답답하고 우울증도 생기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애를 싸들고 밖에 나가서 좀 산책도 하시고 걸어 다니시고 하시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렇게 좀 외출을 많이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원래 아이맥님처럼 울면 배고프다고 바로 이렇게 생각을 네, 했거든요. 맞아요. 배고파서 오는 거라고. 울 때 혹시 기저귀가 젖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다른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아토피가 있는 경우에 간지러워서 울 수도 있고 어디 다쳐서 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울 때 아니면 그냥 심심해서 우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다 좀 동원을 해보시면서 좀 우는 걸 좀 달래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성제이 벤님 유튜브에 모일 수 있는 평균 아까 15분 신생아 때만 그리고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죠, 시간이. 네네네, 맞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유축해보니 얼마 안 나와요. 아까 아기가 너무 자주 먹어요. 근데 이제 정말 얘가 정말 배고파서 먹는 거면 이때는 이제 분유를 보충해 주실 수도 있는데 이건 조금 더 이따 설명드릴 거고 네. 유축해보니 얼마 안 나와요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유축기로 이게 젖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니까 유축기를 한번 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유축기는 아이들이 빠는 것보다 효율이 좀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게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유가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유축량을 이제 측정을 해보는 때는 기분 좋게 유축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밖에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밖에 안 나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축을 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면서 네, 걱정을 네. 하시면서 하기 때문에 유축량이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축량을 가지고 하시는 것도 좀 그렇고 네. 아기가 잘 못 빠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아기가 잘 못 빠는 경우는 이제 뭐 구강 구조라든지 엄마의 가슴 구조 때문에 좀 못 빠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럴 때는 병원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특히 혀 밑에 설소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설소대는 이제 혀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설소대가 혀를 딱 잡고 있어서 혀가 잘 움직이지 못하면 잘 못 빠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설소대를 잘라주기만 해도 굉장히 잘 빨 수 있기 때문에 네. 병원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못 먹는지는 알 수 있는 거죠, 엄마가. 네네네. 제가 그리고 경험을 해보지 못해가지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부족한 경우를 어떻게 아느냐? 이건 바로 체중. 유일한 지표는 체중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체중인 거죠? 아기의 체중이요. 네. 네. 아기의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갈 때 이제 그때는 정말 부족한 경우일 수 있어요. 어머님들이 우리 아가는 지금 너무 안 먹는 것 같아요. 전량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하고 오셨는데 아기 체중 95%.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네, 전량 엄청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막 100일에 9.5kg. 그러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애기 엄청 큰데 전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러신 분들 계세요. 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아기 팔이 내려드릴게요. 오늘 아기가 인기 되게 많아요. 네. 아까 참 그리고 아이맥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애기 아빠님께서 잘 먹던 애기가 100일 지나고 나서부터 갑자기 수유하려고 하면 고를 돌리거나 몸이 힘을 애기 주면서 지금 몇 킬로인가요? 먹으려고 한대요. 이게 아기 체중이 잘 나가고 있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잘 먹던 아기면 아마 체중이 꽤 많이 나갈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보통 아가가 좀 쭉 성장선을 따서 이렇게 예쁘게 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확 컸다가 좀 덜 컸다가 확 컸다가 덜 컸다가 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좀 초반에 많이 컸던 아이들은 중간에 좀 천천히 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시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기 체중만 괜찮으면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기의 평균 체중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을 네, 수 있는 맞아요. 거죠? 네. 그리고 특히 모유 수유한 아가들 체중은 2006 WHO 성장 기준표를 보시면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아과 성장 기준표는 모유 먹는 아가랑 분유 먹는 아가의 체중을 다 같이 평균을 내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분유 먹은 비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모유 수유를 한 아이들이 생각보다 좀 적게, 체중이 적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모유 수유한 아가들은 이제 2006 WHO 성장 기준표를 따라가는 게 좋아요. 이게 모유 먹는 아이들과 분유 먹는 아이들의 체중이 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모유 먹는 아이들은 딱 자기가 먹을 만큼 먹고 떼게 되는데요. 분유 먹는 아이들은 그냥 엄마가 분유병을 들고 그냥 계속 쫄쫄쫄 해주시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밥을 먹을 때는 집밥 딱 먹고 끝나지만 뷔페에 가게 되면 계속 떠오게 되잖아요. 그쵸, 다 쓸어 담죠. 음식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런 것처럼 분유 먹는 아이들은 좀 생각 없이 계속 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분유가 보통 한 800에서 900ml 정도 하루에 평균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분유통에는 하루에 1000ml 먹게 돼 있어요. 이게 분유 1000ml는 분유회사에서 팔고 싶은 양이지 아이들이 먹어야 되는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유 평균 한 800, 900ml 정도 먹으면 충분하고요. 네. 1000ml 안 먹는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리고 이유식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천천히 분유 양도 같이 줄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8, 9개월 정도 되면은 한 600ml, 500ml 이렇게 점점 줄이셔야 되는데, 계속 800, 900ml를 쭉 먹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은 정말 비만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유식을 시작하고 네, 나서부터는 이유식을 먹이는 만큼 분유 양도 천천히 줄여주시면 되세요. 왜냐면 느끼기에 이제 아기도 자라니까 네. 그럼 먹는 양도 늘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셔서 네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분유량은 천천히 줄여주시면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울 애기 이뻐님이 또 질문 주셨는데, 밤에 잠을 잘 때 젖을 물고 자는데 그거는 안 괜찮나요? 돼요. 네. 젖 물고 자는 습관은 굉장히 안 좋고, 이거는 나중에 밤중 수유 끊기도 어려워요. 이게 수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도 사실 첫째 때는 수면 교육 제대로 못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잘 때 일단 왜요? 어떤 거? 이유가 먹는 음식은 이유식이래. 그래요? 선생님 이런 개그 좋아하시는군요. 팩트 사냥꾼님 중간중간 해주세요. 네. 큰일 났네요. 네. 아무튼 밤에 잘 때는 다 먹고 눕혀서 재우셔야 돼요. 이게 수면 교육은 확실히 해주셔야 되고, 이게 밤중 수유를 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밤중 수유를 끊기 위해서는 처음 잠잘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재울 때 이제 먹으면서 자다 보면은 네. 이게 중간에 깨서도 먹어야지 잘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생각하시죠. 딱 양치웠으니 편하게 말하고. 네. 그래도 질문 많이 해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멘붕. 까먹은 시간이죠. 먹이고 나서 네. 눕혀서 재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잘 때 누워서 잔다는 게 아이에게 인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누워서 자는 거. 그래서 처음에 한 2, 3일 정도는 굉장히 크게 아이들이 울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아이를 울려야 되나라는 게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수면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계속 잠을 계속 설칠 수 있거든요. 특히 모유 수유하는 애기들은 엄마 젖 냄새가 나니까 그냥 수시로 빨다 보면은 정말 자는 내내 물고 잘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잠이 너무 부족해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왜 크리하면 잠을 푹 자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푹 자서 성장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아기가 계속 수시로 깨고 하다 보면 키가 안 자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네요, 그러면. 굉장히 엄청 중요한 거죠. 거예요. 엄청 중요해요. 네. 키가 안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때는 푹 재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면 교육 시작은 6주에서 2개월 사이에 시작하면 좋다고 해요. 뭐 늦어도 4개월 전에는 시작해야 된다고 하고요. 네. 이게 보통 아기가 기어다니다 보면
중간에 깨서 엄마가 없으면 기어다니면서 엄마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지 못하게 누워있을 때,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을 때 수면교육을 시작해 주셔야지 아기가 수면교육을 시작하고 엄마가 나가도 찾으러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눕혀놓고 네. 잠깐 이제 한 5분 정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토닥토닥 하면서 아니야, 오늘은 혼자 잘 거야, 혼자 자보자 하고 나오시고 또 한 5분 있다가 다 들어와서 아니야, 조금 더 있다가 혼자 자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혼자 재워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잘 수 있게 해주시면 좋고요. 이게 특히 엄마의 표정과, 이게 아이들이 엄마의 말을 정확히 알아듣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엄마의 표정이라든지 말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엄마가 아니야, 너만 하는 거 아니고 애들 다 하는 거고 오늘은 그냥 잘 거고 넌 할 수 있어 하고 나오시는 거랑 미안해, 오늘은 한번 자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은 아이가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엄마가 굉장히 평온하셔야 되고, 이게 엄마가 막 안달복달 하면서 막 어떡하지 하는 표정으로 얘기를 하시면 아가도 불안할 엄마가 수 있겠네요. 이러다가 한 5분 지나면 물려주겠는데 라는 생각에 더 악을 쓰고 울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토닥토닥 해서 재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엄마는 젖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자꾸 좀 기대를 하게 돼요. 내가 조금 더 울면 좀 그래도 주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아빠가 재우면 그냥 포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좋은 팀이 그러면 네. 이제 아빠가 애를 재우면 되겠네요, 그러면. 남자분님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엄마는 자고 있다가 아기가 깨면 금방 일어나요. 네. 그런데 아빠는 자다가 아기가 울어도 그냥 자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요. 네. 아가가 이제 내가 깼을 때 누가 재워주면 나 깼으니까 이제 누가 재워줘 하고 기다리게 되거든요. 누가 네. 재워줄 때까지. 근데 아빠는 그냥 쿨쿨 옆에서 자고 있으니까 울어도 안 오네. 모르겠다, 그냥 자자 하고 그냥 자게 돼요. 그래서 네. 아빠랑 자는 게 굉장히 좋아요. 수면 교육할 때. 그거 되게 좋은 꿀팁이에요. 네, 그래서 아빠가 좀 뭐 휴가 때라든지 아니면 주말에 아버님들 좀 쉬실 때 그때 좀 아버님이랑 같이 수면 교육 시작하시면 훨씬 좋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혼자 자는 습관을 길러야 되니까 아버지가 바로 옆에서 주무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이게 그러니까 꼭 혼자 방에서 너 혼자 자는 아닌데요. 이게 수면 교육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옆에서 계속 토닥여주는 방법이 있고, 이제 안아줬다가 눕혀놨다가 안아줬다 눕혀놨다 하는 방법이 있고, 네. 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장단점이 있어요. 아가를 옆에서 이제 재워주는 거는 아가가 너무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되게 오래가요. 왜냐면 아가의 기대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옆에 계속 있으니까. 이제 내가 조금만 더 하면은 엄마가 날 안아주지 않을까, 엄마가 나한테 젖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좀 기대감을 하면서 더 많이 울 수가 있고요. 네. 이게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거는 이제 엄마가 어쨌든 옆에 있으니까 크게 불안하진 않지만 잠깐 나가 있는 동안에 내가 울어도 엄마가 오지 않는구나, 내가 그냥 잘까라고 약간 포기를 하면서 빨리 자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모유 수유할 때 남편의 역할은 모유 수유 빼고 다 도와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저귀 갈고 애기 목욕시키고 애기 안아주고 해주시면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전 여쭤볼 게 있었는데 여기 성재희 밴님께서 유튜브에서 직장인 예비 엄마라서 유축기를 써야 할 것 같은데 미리 유축한 모유를 한번 먹일 때 몇 밀리 정도 먹여야 되는지. 이게 유축한 모유 얘기도 나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유축한 모유를 한번 먹일 때 몇 밀리 먹이는 거는 사실 아기가 먹는 양만큼 먹이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보통 한 6개월, 7개월 지나면 한 150, 160, 많이 먹는 아이들은 200까지도 먹고 그러는데 네. 이제 아이들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 둘째 같은 경우 특히 좀 심했는데, 둘째는 모유 수유, 직접 수유할 때는 굉장히 많이 먹고, 제가 나가 있는 동안 이제 유축한 모유를 먹일 때는 네. 정말 막 50ml 이렇게 먹으면서 정말 막 배고프지 않을 만큼 정말 최소한으로 먹으면서 엄마를 기다리다가 엄마가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엄청 정신없이 먹고 그랬거든요. 아무래도 그 느낌이 다른가 봐요. 이렇게 느낌이 느낌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서 뭐 아가가 정상적으로 크고 있으면 아기가 먹이는 만큼씩만 네. 먹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유축기를 쓸 때는 네. 뭐 나올 때 그때 하는, 그러니까 약간 좀 더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면? 시간이 있을 때 하시면 돼요. 그냥 시간 있을 때 하시면 되고, 유축할 때 좀 좋은 거는 아기의 그 사진이나 동영상 보면서 네. 유축을 하시면 좋아요. 이게 아이를 보고 있으면 좀 엄마도 그 젖이 좀 잘 분비가 되거든요. 근데 직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기 동영상 같은 거 보시면서 여기 유축을 해주시면 조금 더 그 유축량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기 동영상 보시면서 하시면 좋고, 유축한 모유 보관은 보통 상온에서 좀 시원할 때는 한 실내에서 실온에서 4시간 정도, 그리고 그 온도가 좀 높아지면 한 2-3시간 정도 보관할 수 있는데, 네. 지금 같이 정말 너무 여름. 더울 때, 네, 너무 여름에. 더울 때는 그냥 바로 냉장실을 보내주시는 게 좋겠고요. 네. 냉장 보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냉장 보관하실 때 이게 냉장을 보관을 했는데 유축량이 한 100ml 정도 있다고 보면요. 100ml 정도 있고, 이제 내가 또 유축을 해서 100ml가 생겼으면 요걸 합쳐서 이렇게 먹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100ml 짜놓은 시원한 젖에다가 따뜻한 젖을 섞어버리면 네. 이게 시원해져 있던 젖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원한 젖은 시원한 젖대로 놓고, 새로 짠 거는 또 다시 옆에다 놓고 해서 따로 보관을 해놓으셨다가 먹일 때 섞어서 중탕을 해서 먹이시면 되시고요. 냉장고에 있는 거 바로 이렇게 먹이는 게 아니에요? 네, 아이들은 따뜻하게 그래요? 엄마의 체온 정도? 네. 보통 이제 모유 수유할 때 한 엄마 체온 정도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이들도 한 36, 40도 정도로 먹여주시면 되시고요. 냉동 보관할 때는 이제 냉동칸 분류가 안 돼 있는 소형 냉장고에서 2주, 냉동칸 분리된 냉동고에서 3개월 정도까지 보관이 가능하고요. 유축한 모유를 먹일 때는 전자레인지 쓰지 마세요. 이게 영양소 파괴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전자레인지는 이게 균일하게 데워지지 않기 때문에 네.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뜨거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탕을 해서 먹이시는 게 좋고요. 바쁘시면 왠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전자레인지. 네. 근데 전자레인지에 만약에 돌리게 되면 이렇게 충분히 섞어서 이 온도를 균일하게 맞춰준 다음에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중탕을 해도 빨리빨리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모유 중탕하는 그런 게 있어요. 뭐라 그러지?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이 팥 같은 거요? 밭을 있어요. 네. 그거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모르겠어요. 모유를 이렇게 데우는 기계가 있거든요. 요만한 기계가 조그만한 있어서, 기계요? 네. 네. 거기에다가 데우시면 되시고요. 냉동된 모유를 갑자기 이렇게 그냥 해동을 하는 거는 조금 상할 수가 있다고 해서 냉장고에 그 전날 저녁에 내놔서 천천히 해동시켜 주시면 되고요. 한번 데워놨던 모유는 냉장하시면 안 되고 재냉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쓸 만큼만 하셨다가 이렇게 버리시면 되고요. 모유 냉동까지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워킹맘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빨리 유축을 열심히 해서 냉동을 시켜놨다가 그 회사 나가고 나서부터 이제 냉동된 모유를 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고. 도구피그님이 모유수에 보내주셨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완전 감사해요. 그리고 정의열 원장님 아시죠? 정신과 네네. 선생님. 모유빅달 미나리 부장님 화이팅이시래요. 센스 있으신데요? 맞아요. 재밌네요. 저렇게 생긴 건가 봐요. 네. 저 보틀 워머. 맞아요. 보틀 보틀 워머. 워머. 오, 되게 간편할 것 같아요. 저거 네, 사용하면. 편해요. 굉장히 편하고 단유 방법은
저희가 약은 이제 안 써요. 단유 방법이 뭐예요? 예전에는 단유약을 많이 썼거든요. 단유약으로 팔로델이라는 약을 썼는데, 이게 뇌하수체 종양에 쓰는 약이에요. 뇌하수체에 이제 암이 있을 때 이걸 줄이는 그런 약인데요. 이 약이 정말 아주 드물지만 심장이라든지 뇌에 이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뇌하수체 종양이 있을 때는 그 종양을 당연히 줄여야 되니까 그 약을 무조건 써야 되지만 이게 단유만을 위해서 그런 약을 쓰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약은 쓰지 않고 있고요. 단유는 천천히 줄이시면 가장 좋아요. 이를테면 뭐 하루에 8번 수유를 하다가 이제 한 번 모유 수유를 이제 3시간 만에 하다가 한 4시간, 5시간 만에 하다가 6시간 만에 하다가 이렇게 천천히 그 시간을 늘려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정말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뭐 어디 외국에 나가야 된다든지 해서 뭐 지금 급하게 끊으셔야 되는 경우라면 이제 한번 수유를 하시고 이제 아플 때만 조금씩 이렇게 유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천천히 하시면 되고, 만약에 뭐 한 6개월 정도의 뭐 단유를 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한 매번 수유를 하다가 모유 한 번, 분유 한 번, 모유 한 번, 분유 한 번 이렇게 먹이시다가 모유 한 번, 분유 2번, 모유 한 번, 분유 2번 먹이시다가 천천히 끊는 거네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2번 먹이시다가 아침에 한 번만 먹이시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끊으시면 천천히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천천히 끊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모유가 줄어들고요. 반대로 모유를 늘리기 위해서는 모유 한 번, 분유 한 번 하면 계속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항상 먼저 하시고 매 수유마다 모유 수유는 하시고 거기에다가 모자란 만큼 뭐 50ml, 100ml 이렇게 분유를 덧붙여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 그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이제 모유수에 대해서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모유가 너무 많이 나와서 가슴으로도 나오는 게 아니라 옆에로서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그거는 있나요? 부유방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유방이 부유방이라고 해서 이제 그 가슴 옆에 가슴이 하나 더, 그러니까 작은 가슴이 하나 더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부유방으로 그러니까 모유가 좀 나올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 나중에 이제 수유 끝나고 나서 부유방 수술은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때는 그냥 냉찜질 계속 해주시면 돼요. 냉찜질 해주시면 조금 낫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변 보는 건 상관없어요. 아니요, 어머님 먹는 거랑 전혀 상관없고요. 녹변은 아이의 장 기능이 완전히 완전히 어른 장처럼 완전히 기능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녹변이 조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모유 마사지가 과학적으로 도움되는 건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비싸요. 모유는 맞아요. 굉장히 비싸요. 모유가 이제 일단 하나 수유 전에 하시는 거는 필요 없고요. 그리고 젖 끊을 때도 필요 없어요. 이제 이게 이게 모유 마사지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이게 남아서 뭐 유방암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아기가 먹을 때 찌꺼기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고, 모유 마사지를 하는 데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두 군데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요? 네, 전 세계에서. 그러면 모유 마사지를 안 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방암의 뭐 확률이 높아져야 되는 그런 거 전혀 아니잖아요. 그쵸. 모유는 이게 피랑 계속 순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안 짜면 찌꺼기가 남아있고 이런 게 아니고, 모유는 계속 피와 함께 순환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뭐 남은 거를 짜내고 이런 걸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모유 마사지를 끝까지 짜낼 수도 없어요. 이게 완전히 다 짜내더라도 거기에 그 짜낸 만큼 사실 다시 생성이 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짜내는 것도 불가능하고. 근데 다만 제가 하나 이제 좀 도움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유방 올혈이 있거나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유방이
젖이 굉장히 많은데 꽉 차 있을 때 네. 이럴 때 아이한테 충분히 빨리고 유축을 하고 순유축을 하고 해서 이 젖을 다 빼내주시면 훨씬 편안해지거든요. 근데 유방이 정말 너무 딱딱해져서 아기가 먹기 힘들어하고 네. 유축기로 안 나오고 내가 손으로 못 짜겠고 했을 때 그 도움을 받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어쨌든 여기 단단하게 차 있는 거를 빼주니까. 네. 네, 그 정도까지만 효과가 있는 거고요. 거기 보통 가시면 이런 정도면 한 4-5번 와야 돼요. 5번 패키지. 네, 6번 해가지고 뭐 네, 100 얼마. 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지금 당장 아픈 거 요 정도만 좀 빼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가슴 이제 마사지에서 가슴 모양 얘기가 나와서 네. 또 궁금한 게 이제 저도 좀 많이 들은 게 모유 수유하는 건 물론 엄마에게도 좋고 애기한테도 좋지만 네. 결국에는 나중에 하고 나면 가슴 모양이 많이 망가진다. 그래서 네. 이것 때문에 네. 모유 수유하는 게 조금 두렵다, 약간 걱정이 된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 가슴 모양 자체가 크게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출산하는 그런 그 출산 횟수랑 본인의 몸의 그런 성격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변하는 거지. 네. 이게 그 모유 수유 횟수나 기간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유 수유 하는 거랑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보시면 돼요. 가슴 모양 네. 변형되는 게 모유 그러니까 수유랑은. 네, 오히려 출산이랑 좀 더 연관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비맘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모유 수유에 대해서. 네. 그리고 조금 더 진도를 나갈까요? 준비해 오신 거? 네. 네.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네. 그래서 혼합 수유 방법은 아무튼 이제 어쨌든 그래서 정말 체중이 잘 안 나가는 경우에 이제 모유 수유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혼합 수유를 하게 됐으면 이 혼합 수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모유 수유를 더 늘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유 보충은 무조건 모유 수유 직후에 붙여서 해주시면 좋으시고요. 보충하는 분유 양은 아기가 배고파하지 않는 최소량으로 주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이가 하루 총 먹는 양이 한 400ml 정도 됐다. 그러면 한 8번 수유를 한다고 치면 그걸 한 50ml 정도로 나눠서 50ml씩 나눠서 주시면 되고, 근데 주실 때 조금 더 적게 주셔도 괜찮아요. 해서 한 30ml만 줘봤다가 애가 정 배고파하는 것 같다. 그럼 50ml를 늘려서 주시면 되고, 네. 애기가 부족하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줄이시면 되고, 현명하게 유축기 사용하기는 이제 내 젖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자 하고 유축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가슴은 자극을 하는 만큼 그 전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수유 직후에 바로 이어서 유축기를 한 15분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네. 이제 그 모유량이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상담하실 수도 있어요. 병원에서 상담하시면 이제 모유량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약도 쓸 수 있는 게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담해 보실 수 있으시겠고. 그래서 그것도 궁금해요. 만약에 그럼 제가 모유가 좀 부족하다고 느낌이 잘 안 나온다 느낌이 오히려 유축기를 먼저 사용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니요. 아기를 무조건 먼저 먹이시고요. 그 다음에. 네. 왜냐하면 아기가 빠는 효율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아기가 직접 빠는 게 무조건 먼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먼저 먹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유축기는 그냥 가슴을 자극하는 정도? 6개월은 근데 워낙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건 아닌데 저희 지침상에서는 3개월 지나면 버리는 게 좋다고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냉동했어도 그러면은 네. 그래서 제가 좋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 아무튼 수유 통증이 있는 거는 무조건 병원 가시면 되시고요. 많이 말씀드렸고, 수유모 음식은 먹고 싶은 거 충분히 드시면 되고, 근데 건강한, 우리가 평소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강한 음식들 드시면 더 좋고요. 술, 담배, 약은, 술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맥주 한 잔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수유 끊겠다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맥주 한 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애기 재우고 맥주 한 잔 먹고 나서 3시간 지나면 수유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애기 재우고 나서 맥주 한 잔 하시는 거 괜찮고, 근데 막 왜 그런 피처 잔 이런 거 말고요. 네. 그 조그만 잔 있잖아요. 그 조그만 잔. 소주잔 같은데요? 아니 소주잔 말고 그냥 일반 맥주잔. 예. 그 요만한.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요만한 잔. 그냥 일반적으로 고깃집에서 주는 그 맥주잔. 잔. 약간 사이다 먹을 때도 주고. 예. 그 잔으로 한 잔 정도 드시면 3시간 정도 지나서 수유 가능하시고요. 왜냐면 저는 임신할 때도 못 네, 먹고, 맞아요, 그러면 결국 애기 모유수할 때도 못 먹고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너무 슬프거든요. 이게 되게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폭탄주 안 돼요. 폭탄주 안 됩니다. 와인도 그냥 와인잔에 이만큼 3분의 1 정도 보통 한 잔 마시잖아요. 네. 그 정도 마시고 한 3시간 지나서 수유 가능하시고요. 2잔 마시면 6시간. 그리고 만약에 3잔 이상 마시면 그냥 한 하루 정도는 그냥 수유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럼 모아둔 걸로 이제. 네네, 모아둔 거 먹이시고. 그리고 근데 24시간 동안 수유를 안 하면 가슴이 많이 우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유하는 시간마다 계속 짜서 버리시면 되시고요. 그렇게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수유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담배는 안 피시는 게 좋아요. 담배는 안 피시는 게 좋고. 네. 근데 사실 담배를 담배 자체가 막 모유를 통해서 크게 넘어가는 건 아니라고는 해요. 네. 근데 담배를 피우시면 아무래도 그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간접 흡연이 아기에게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담배 자체를 끊어주셔야 되겠고요. 파마 염색 아빠도 같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담배가 예전에는 금연약, 그러니까 담배 스스로 금연하겠다는 분들 성공률 5% 미만이거든요. 스스로 못해요. 스스로 못하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시고 약 쓰시면 보통 그 성공률이 50에서 70%까지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금연약이 예전에는 한 달분 15만 원 정도 했었는데 네. 이게 담배값이 오르면서 금연약이 무료가 됐어요. 병원에서 처방 받으실 수 있으세요. 병원 가셔서 금연 치료 받으시면 돼요. 공짜네요, 공짜. 네, 공짜예요. 그리고 커피 한 잔 괜찮아요. 대신에 벤티 사이즈의 더블샷 안 됩니다. 그냥 원샷 들어가는 원샷. 일반 커피. 그냥 아메리카노, 그냥 숏 아메리카노, 톨 라떼 이렇게 한 샷 정도 들어가는 거 괜찮고요. 대신에 한 달 미만에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한 달 미만. 출산하고 한 달 미만에서는 조금 카페인에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지나서 드셔야 되고. 카페인에 예민하다는 건 차라도 마시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아주 간혹 카페인에 굉장히 예민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커피 마시고 나면 애들이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럴 때는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커피 한 잔 정도 괜찮고요. 파마 염색 가능하세요. 그 파마 염색 가능하고 대신에 탈색은 안 돼요. 탈색은 굉장히 약이 독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탈색 안 되고 파마 염색 가능하고 다이어트 가능하고 다이어트 약은 안 되고 다이어트 주사 안 되고 다이어트 그냥 시술 같은 건 괜찮아요. 막 왜 그런 기계 시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 넣는 시술 말고. 그럼 예를 들면 보톡스 주사 같은 거는? 보톡스는 많은 양이 들어가지 않으면 상관은 크게는 없다고는 해요. 그래서 아주 가볍게 눈가 보톡스 정도? 이 정도는 상관없다고는 하는데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초음파나 고주파나 이런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고 병원에 약 처방 받으실 때 수유 중이라고 얘기하셔야 되고요. 꼭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모유수유 사회에 그 병원 찾아서 수유 중이라고 얘기하시고 약 처방 받으시면 가장 좋으시고요. 저 도구피그님인데 아기가 모유 먹다가 살에 걸리기도 하냐고요. 살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살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엎어서 또는 누워서 수유하시면 더 좋고요. 네. 너무 심할 때는 초반에 조금 짜내신 다음에 수유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막 토닥토닥 해주죠. 꼭 트름 나오게. 네네. 트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으시고. 네. 그리고 비타민 D, 6개월 이후 물젖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6개월 이후에 물젖 아니고 꾸준히 먹이시면 되시고요. 다만 비타민 D는 먹여달라고 말씀드렸고요. 한 방울씩. 네. 그리고 6개월 이후에 모유 수유가 이제 영양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분유로 가르타는 게 아니라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유식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유식을 먹고 있으면 이제 모유는 쭉 계속 해주시면 되시고 얼굴 홈케어 기계 관리도 괜찮아요. 이런 겉에서 넣는 거 아니고 겉에서 하는 건 상관없고 마취크림도 이게 그 얼굴에 그냥
잠깐 바르시는 건 상관없어요. 뭐 점 뺀다든지 이런 건 상관없고. 근데 이제 좀 아주 넓은 부위 마취크림을 바르신다든지 아니면 가슴 가까운 부위에 바르시는 건 좀 안 좋은데 네. 그냥 얼굴이나 뭐 이런데 마취크림 잠깐 바르는 건 상관이 없고요. 왜요? 아기 바지 왜 안 입고 있냐 그랬는데 어디요? 피디님이 땀띠 흘릴까봐.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하면 하려고 했는데 덥잖아요. 여름이잖아요. 네. 갈바닉 고주파 피부과 레이저 괜찮아요. 근데 이제 피부과 레이저는 가끔 피부과에서 안 해주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레이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레이저 받고 얼굴 뒤집어지는 분 계세요. 그럴 때 이제 그 뭐죠? 그 스테로이드 같은 거 쓰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기도 하고 뭐 항생제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후 관리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 후 관리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피부과에서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뭐 가벼운 레이저 같은 거 전에 했고 이상 없었고 괜찮은 것들은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너무 막 자극적인 레이저 이런 것만 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한 것만 안 하면 그러면 괜찮겠네요. 네네. 그러면 염색도 해주고 뭐 하지만 막 탈색이라든지 뭐 이렇게.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모유 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굶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써놨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모유 수유를 너무 막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사실 첫째 때 그랬고 모유 수유, 완모, 직수, 직접 수유 이런 거 너무 막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제가 퇴근할 때 제가 딱 퇴근했는데 그냥 일축한 거 먹고 있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퇴근할 때 저 지금 금방 가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하면은 애기가 배고프면 엄청 울거든요. 그쵸. 그럼 그러면 되게 예민해질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랬던 게 되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고플 때는 일단 먹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완모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강해서 아기가 정말 부족하고 체중이 정말 적게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모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걱정이 되니까요. 네. 그냥 모유를 너무 중요시 생각해서 근데 사실 모유 완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아가가 잘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유가 정말 진짜 아기가 체중이 너무 안 나가고 그러는 경우에는 분유를 조금씩 보충을 하시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도 웬만하면 병원에 오셔서 체중 확인하고 성장하는 거 확인하면서 분유 양 맞춰가면서 해주시면 더 좋으세요. 네. 도구피구님이 또 2,000원 하셨어요. 왜냐면 감사합니다. 팔로우 신청. 네. 원장님 해주세요. 인스타예요. 팔로우 신청해 주시고요. 아직 100명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마팔 갑니다. 네. 저도 합니다. 꼭 해주세요. 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로 여쭤보시면 원장님께서 또 꼼꼼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네. 오늘 너무너무 유익한 방송이었어요. 네, 1시간 방송이었는데 12분이나 지났네요. 그래도요. 저는 이제 아직 언제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꼭 기억해 두었다가 사용할 겁니다. 네. 도구피그님 벌써 팔로우 하신대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나와주실 거죠? 네. 연장 수당 없어요. 저희 수당도 없어요. 맞아요. 애초에 수당이 없어요. 그냥 나오셔가지고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해주세요. 미나림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 닥터 미나림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는 거죠? 네네네. 네네. 영어로 닥터 미나림, 그냥 한글로는 미나림 검색해 주시면 되세요. 네. 팔로우 많이 해주세요.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방송 뭐 있죠? 은주 PD님? 내일 아침 11시에 홍해걸 박사님의 홍쇼가 있어요. 그리고 6시 반에 이제 권작동 선생님, 성형 질문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